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라서 다른 전기차 소식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영상을 요새 일주일에 한 번, 많게 두 번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약간은 지면할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소홀히해지는 것 같은데 저도 누구보다 이제 EV5, EV4 이쪽 소식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참 결국은 변명이죠. 네, 앞으로 좀 그런 요청들 다 고려해가지고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네, 오늘 첫 번째 테슬라 소식, 테슬라 앱스토어 소식입니다. 제3자 서비스를 위한 공식 API를 출시. 보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라고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공식으로 API에 접근하면은 이런 프로그램 쓸 수 있게 이런 미리 짜여진 코드 이런 것들을 그냥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테슬라 관련된 어플을 개발을 하고 싶어요. 이 보안 시스템에 어떻게든 접속할 수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은 창문이 열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온도가 되어지고 어떤 거를 하면은 이제 차에 내부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 이걸 통해서 열화율 같은 것들을 좀 추정하거나 이런 것들 코드를 전부 다 그냥 테슬라가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플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API들을 이용해가지고 손쉽게 좀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말고도 과거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는데요, 테슬라? 예를 들면 이제 열화율 계산이라든지 내가 어디 갔는지, 내가 가면서 어떤 전비로 어떻게 갔는지, 내가 배터리 잔량이 어떻게 이렇게 남아있는지, 배터리가 어떻게 감소했는지 이런 것들 다 알려주는 어플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어플이죠. 네, 절대 홍보 아니에요. 그럼 이 어플은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돈 내고 쓰니까 되던데? 기존까지는 이 API들이 좀 비공식적인 A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OTA라든지 그리고 어플 속에 이런 거를 코드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API가 있구만 하고 이런 거를 찾아내가지고 테슬라 서드파티라고 하기는 공식 서드파티는 아니겠죠? 왜냐면 비공식 API 인증해가지고 한 거니까 공식은 아니지 않나? 아무튼 간에 서드파티 비슷한 그런 회사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양지로 음지라고 보는 것도 사실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간에 대놓고 양지로 이렇게 끌어온 거죠. 그래서 좀 더 많은 어플들이 손쉽게 많은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이 API를 왜 이렇게 공개를 했을까? 비공식적인 어플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제공하는 공식 API를 이용해서 제대로 된 어플을 만드세요 라고 하는 테슬라의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 API에 대해서 돈을 벌 것이다. 결국에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API를 쓰면서 어느 정도 계정 카운트까지는 무료로 하지만 어느 정도 회원이 좀 많은, 예를 들면 이런 어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API를 많이 쓰는 이런 거를 다 카운트 할 거잖아요, 테슬라가.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어플 개발 업체에게 더 쓰려면은 이거 좀 주십시오, 이거. 땡전, 이거. 우리 좀 나눠 가집시다. 이런 식으로 좀 수익도 같이 테슬라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수익 목적이 큰 게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 네, 아무튼 간에, 좀 이런 태시 같은 어플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쓰니까 테슬라로부터 지금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뭔가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이렇게 API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API 자체가 또 코드 자체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신규 API를 쓰지 않고서는 과거에 쓰던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닌데 이렇게 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새로운 API를 쓸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API 못 쓴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려면은 만약에 이제 태시 같은 데 돈을 내야 된다. 테슬라에 어떻게 좀 돈을 벌려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마치 행보가 애플의 앱스토어 비슷한 느낌이 나죠. 네, 아무튼 간에 테슬라 앱스토어 이거 하면은 제작사로부터 들어가는 게 결국엔 전가되는 거니까 그래도 제대로 된 어플을 만들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 만한 그런 유저들이 우리나라만 봐도 많거든요. 특히 이 어플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서버 구축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하는 거 저도 해봤었습니다만 귀찮아요. 그 세팅하는 게 귀찮아요. 한 번씩 또 뻥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쉽게 해주는 거니까 이런 거라면은 기꺼이 돈을 내고 쓰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플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그로 인한 이득은 테슬라 오너들이 보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테슬라 앱스토어, 테슬라 어플리케이션 이야기고요. 그러면 테슬라 앱스토어, 이 차 자체의 앱스토어는 없을까? 이거는 뭐 확정된 얘기는 아니지만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거는 이 UI는 사이버 트럭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 트럭의 UI인데 되게 딱 봐도 뭔가 되게 게임 같고 멋있어요. 폰트 자체가 옛날 그 게임 같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테슬라 스코프라고 하는 트위터, 지금 X죠. 테슬라에서 뭐 앞으로 앱스토어 나온다면 어떤 거 보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앱스토어를 개발한다는 그런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테슬라 앱스토어? 이거 좀 굉장히 좀 신박하죠.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이 거대한 이 액정 하나 자체가 그냥 아이패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막 지금은 테슬라가 팀앱으로 되어 있지만 뭐 카카오 같은 데 가지고 테슬라 앱에다가 개발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앱을 쓰세요. 이렇게 돈 주고 뭐 이렇게 앱을 사게 해가지고 쓰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게 연동돼 가지고 내비게이션도 바꾸게 하는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은 어렵겠지만 테슬라 생태계가 충분히 커진다고 하면은 가능할 법한 일이죠. 하다못해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요. 이 UI가 딱 봐도 좀 다르잖아요. 이거 UI 장사도 해먹을 수가 있겠죠. 지금 모델 3, 모델 Y 타시는 분들도 사이버 트럭 UI 보고 되게 좀 있어 보이는데, 와 이거 뭐야, 이거 위젯처럼 이렇게 보여주네. 캐린더도 보여주고 나도 이거 쓰고 싶은데. 그러면은 앱스토어 가가지고 돈 주고 사세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이거는 진짜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멋있는 UI 쓰려면은 그래 한 달에 5,000원만 내라. 이런 식으로 창조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앱스토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만들고 승인하고 그리고 팔아먹고 거기서 수주 먹고 이거 테슬라가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테슬라 생태계가 커지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얘기고, 뭐 애플의 뭐 이런 어마어마한 앱스토어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짜 스킬을 바꾸는 것들도 가능하고, 내비도 바꿀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게임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기대되는 그런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테슬라는 이렇게 서드 파티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테슬라 자체 앱스토어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소식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소식은 이제 미국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미국 얘기인데, 미국에서 드디어 중국과 같이 랩핑 서비스를 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랩핑 서비스 개시되고 나서 3일 뒤인가 이제 PPF, 페인트 보호 필름이죠. 이거 PPF도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 저는 이 랩핑 서비스부터가 가격이 이건 좀 내가 뭐 잘못 봤나? 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 가격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델 3 기준으로 랩핑 좀 괜찮은 업체에서 하면은 한 200~300 정도는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 자체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랩핑 서비스 가격이 거의 막 1,000,000원 가까이 합니다. 이거 보고 참 많은 분들이 분노를 했다. 컬러랩 가격에 분노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이렇게까지 비싸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인건비가 비싸도. 그래서 다들 분노했다라고 하는데, 뒤로 PPF가 좀 더 쌉니다. PPF는 $5,000. 원래 PPF가 더 비싸지 않나? 네, 물론 랩핑 할 때 이 필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그래도 PPF 괜찮은 거 하면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PPF가 좀 더 저렴합니다. 한 절반 정도인데 그래도 비싸죠. 거의 막 600만 원. 아니지, 이제 환율도 올라가지고 거의 막 700만 원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렇게 랩핑 서비스 그리고 PPF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PPF 중에도 좀 무광화 시키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저는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면 클리어 사틴이라고 써있죠. 기존에 있는 테슬라 차량들 색상, 예를 들면 이제 제 차 화이트니까 화이트에다가 PPF를 씌워요. 그러면은 그냥 그 위에다가 PPF가 그냥 붙어있는 거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틴으로 붙인다?
차가 원래 광이 있는 유광인데 무광 비슷하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PPF를 씌웠는데 차가 무광이 되는 매직이 있어요. 무광 화이트가 또 어떻게 보면 좀 간지나거든요. 요새 현대차들도 무광차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비슷하게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게 되면 사틴으로 할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에 들어올 리도 없고, 들어온다라고 해도 제 차 이야기는 좀 제 차 이미 뭐 거의 뭐 정말 많은, 거의 요즘 10만을 타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부딪힌 뭐 돌빵 적도 많고 해가지고 뭐 신차 사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 이 서비스는 원래 중국에서 제공하던 건데 어떻게 보면 차용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래도 할 수 있냐 없냐는 또 차이가 좀 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좀 아쉬운 내용이 있고, 하지만 최근에 모델 Y RWD 판매량 보면은 이런 서비스를 그래도 우리나라에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건덕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테슬라가 많이 팔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 하나거든요. 뭐 슈퍼차저 충전 인프라도 마찬가지지만 테슬라 오너들이 많아져야 서비스 센터 그리고 이런 서비스가 좋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어렵지만 우리나라도 테슬라 차량들이 많이 팔려가지고 이런 서비스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PPF만 말씀드렸는데 중국에서 제공하다가 이렇게 미국에서 제공하게 된 서비스가 이 PPF 랩핑 서비스뿐만 아닙니다. 바로 파워 트렁크 레트로핏. 요새 이제 테슬라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알기로 테슬라는 그냥 순정부터가 뭐 RWD 이건 할 거 없이 원래부터 그냥 오토 트렁크 원래 적용되는 거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리프레시 때부터, 그러니까 2021년 모델 3부터 적용된 게 바로 파워 트렁크입니다. 모델 Y는 처음부터 적용이 됐지만 저같이 이제 2019년식 모델 3는 오토 트렁크가 없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싸제로 사가지고 저처럼 아예 DIY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디 지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맡기시는 분도 계신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레트로핏 서비스, 이전에는 중국에서 이 레트로핏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대체로 좀 합리적인 가격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나마 랩핑에 비해서는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아요. 네, 물론 부품 사서 하면은 이거의 절반 아래 가격으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가격대로 한다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AS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설치해놓고 뭐 1년이라든지 이렇게 좀 봐주겠죠. 그리고 시스템 연동도 잘 시켜주겠죠. 저처럼 이제 싸제로 직접 다이를 한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은 트렁크 열기 버튼 열면 열려요. 근데 열려있는 상태에서 트렁크 열기 버튼을 누르면은 닫혀요. 근데 순정은 트렁크 닫기가 뜰 거잖아요? 그게 뭐야? 별거 없네? 아니, 그래도 이게 모니터랑 순정화되는 그런 게 가능할 거잖아요. 이게 테슬라 공식적으로 한 거니까. 네, 아무튼 간에, 이렇게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들었으면은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간단히 좀 공유를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 테슬라 V4, 아시아에 드디어 테슬라 슈퍼차저 V4가 설치가 됐습니다. V4 얘기는 뭐 많이 해가지고, 뭐 더 말씀드릴 얘기가 없어요. 그럼 뭐 핵심은 그겁니다. V3와 V4 차이? 일단 첫 번째, 케이블 길이가 차이가 난다. 케이블 길이가 이렇게 길면은 뭐가 좋냐? 이게 충전구가 좌측에 달려있건 우측에 달려있건 테슬라가 아닌 차들 기준으로도 용이하게 쓸 수가 있다. 왜냐? 케이블이 기니까. 두 번째, 충전 속도. 충전 속도가 V4부터는 이제 출력을 1000V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이 전류량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 보면 이제 출력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있죠? 이거 봅시다. 이거 출력 얘기가 나오는데 1000V에 615A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현대기아식으로 이핏 350kW급입니다 여러분하고 광고하잖아요. 실제 충전 속도는 220kW라도 이제 테슬라도 충전기가 615kW급입니다 여러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 충전기가 615kW까지 쏴줄 수가 있으니까. 이론적으로 350kW도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니까. 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테슬라 V4가 들어오면은 기존의 모델 3, 모델 Y 그리고 모델 S, 모델 X 충전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델 3, 모델 Y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 차량들은 어차피 400V 시스템을 써요. 그리고 모델 3, 모델 Y를 만충하는데 좀 가까워지면은 전압이 한 400V 살짝 오버하거든요. 근데 전류량이 615A, 400V 곱하기 615 해봐야 뭐 240kW, 250kW 그쯤 되죠. 그러니까 충전 속도는 그것보다 좀 빨라지기가 어려워요. 다만 이제 모델 S, 모델 X 같은 경우는 모델 3, 모델 Y보다 20V 이상씩은 좀 더 쓰고 있으니까
충전 속도를 250kW보다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근데 원래 기존에 있는 슈퍼차저도 그 정도는 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슈퍼차저 V4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충전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1000V를 쓰는 다른 테슬라가 아닌 다른 브랜드의 차종들이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 나올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 이제 1000V가 확실히 까보고 이제 1000V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서 뭐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이버트럭은 1000V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8V 포트 정도 쓰겠죠.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충전할 수가 있겠죠, 그런 차들은. 아무튼 간에 기존에 있는 차들에게는 막 이게 615kW급이니까 슈퍼차저 빨라질 거다, 이런 거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근거가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알 수 있지. 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 소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째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